안녕하십니까.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.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오셨습니다. 이 어려운 9월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말씀 나누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그러니까 어떻게 일어나십시오. 예, 어떻게 헤쳐나가야 됩니까? 네. 못 일어나겠습니다. 네. 힘들어서. 힘들어. 개인적으로 몸이 힘들어서 장이 힘들어서. 이제 장도 안 좋고요. 네. 이런 장을 보다 보니까 장이 막 매일 싸한 느낌이고.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. 지금 네. 장이 이렇게 힘들어. 일단 오늘 첫 번째 저희 주제 반도체인데 반도체 얘기하기 전에 네. 시장이 왜 이렇게 약한 겁니까? 특별히 우리 시장이 더.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게 되면 네. 원래 대한민국 증시는 하반기가 없습니다. 대한민국 증시는 딱 6개월만 매매하고 끝내야 됩니다. 그리고 6개월은 저 남방구 가서 또 행복한 시절을 지내야 되는 게 맞지 않나. 네. 예. 왜냐면 기간적으로 얘기하십니까? 그게 지금 한 4, 5년 동안 계속 이랬지 않습니까? 그런가요? 연말 되면 이제 계속 뭐 대주 양도세, 그죠? 그렇죠. 뭐 이런 것 네. 때문에 몇 년 고생했고. 네, 이번엔 네. 또 골드, 음, 인베스트먼트 텍스, 음, 금 투세. 음. 네. 이게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뭐 판단이 안 돼요. 판단이 안 네. 되고 거기다 이제 나오는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제 자금의 이동이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한국 시장에서 특히 이제 중소형주 가장 취약하다는 코스닥 중소형주는 거의 추풍 낙엽입니다. 거래도 안 되고 그냥 매물만 나오고 이러면 이게 어떻게 해볼 만한 시장이겠습니까? 네. 네,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. 지금 보고 있습니다. 옛날에는 12월 되면 이제 그 얘기가 불거졌는데 요즘엔 땡겨가지고 네. 한 10월, 그죠? 네. 그리고 이제 요게 맞춰서 이제 국회 통과를 해야 되는 입법이 나오다 보니까 그때가 이제 11월 말 또 12월 때까지가 그 기간이지 않습니까? 근데 그때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해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는 간의 이 진통이 저희를 다 녹이고 있네요. 이게 가장 또 하나의 심리적인 부분으로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네.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거 같습니다. 즉 금리 인하 시기 딱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고 인하도 마찬가지고 어떤 글로벌 금리의 큰 축이 바뀐다라고 했을 때 시장이 되게 민감해져요. 그죠? 그게 피벗이잖아요, 피벗. 맞습니다. 방향선을 하는 시점이니까. 그죠? 그렇습니다. 네. 이제 깜빡이 켜고 이쪽으로 좌회전할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때마다 시장이 이제 다 그 민감하게 뭐 경기도 봐야 되고 거기다가 그에 맞춘 기업들의 어떤 자금 리파이낸싱이라고 그러죠. 이런 관련된 것들도 다 체크하고 하다 보니까 왠지 그렇게 편하지 않은 시점이 딱 들어온 거죠. 네. 그래서 대선까지 있어요. 네. 네. 그리고 오늘 얘기하려는 게 반도체. 왜냐하면 사실 시장이 주도주가 있어야 가는 거잖아요. 네. 그런데 올해는 뭐 AI 모멘텀으로 반도체가 상반기에 주도주였는데 네. 주도주의 지위가 흔들거리고 있습니다. 흔들리는 건가요? 이제 AI의 그 빅테크의 흐름이 끝나는 건가요? 그게 가장 큰 핵심이겠죠. 네.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음. 첫 번째는 AI와 관련된 쪽의 동향들, 그리고 또 한국으로서 반도체를 본다는 것은 메모리 반도체죠. 이 두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 AI와 관련된 쪽에서는 일단 잡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엔비디아겠죠. 엔비디아 일단 뭐 여러 가지 분석도 많습니다만 이게 지금 뭐 단순하게 블랙웰이 제대로 또 설계가 안 됐다, 뭐 약간 좀 마스크부터 다시 해야 된다,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흔들거리기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건 저는 그거 같습니다. 많이 올랐습니다.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고 많이 오른 상태에서 거기다가 또 액면 분할까지 했죠. 그러면 이게 아무리 뭐 또 실적은 여전히 시장의 주도고 거기다가 변화가 이상 없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받습니다. 누가 보냈어요? 삼성이요? 아니요, 그 엔비디아가요. 엔비디아. 예. 예. 그것도 좀 큰 사건 같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네. 그런 상황 쪽에서 또 요맘쯤 되니까 항상 나오는 얘기 독과점, 네. 반독점법 관련된 쪽에서 그렇죠. 얘기 나오는 것들 이게 다 복합. 왜 이쯤 나왔을까요? 이거 되게 그러니까 신기해요. 그건 뭐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이제 애플도 그렇고 다 글로벌리 이제 워낙 막강하게 영향력이죠. 네. 다 받곤 했어요. 네. 제가 보기엔 이게 음. 아마 그 유럽 쪽에서 먼저 강하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. 왜냐면 유럽은 그런 막강한 좀 시장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나 회사들이 별로 없습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국이 계속 넘어와서 자기네 장악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기서 많이 견제를 할 줄 알았더니 강하게 미국 자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보여준다. 지금 걸리고 있는 게 구글 있지 않습니까? 구글도 또 하나 이런 상황 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하나의 좀 빅테크 기업들이 어떤 트렌드를 만들어가는데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왠지 하나 또
또 느낌이 좀 약간 싸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하나는 그거죠.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다 AI 한다고 그러고 막 또 투자를 계속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돈 벌 수 있겠어? 라고 하는 의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자꾸 돈 못 버는데 그렇게 돈만 쓰면 어떡하겠니? 라고 하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를 계속해왔던 증가 속도가 완화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AI도 약간 좀 한풀 꺾이는 거 아니야? 이런 식으로에 대한 회의론이죠. 네. 회의론은 항상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나옵니다. 그래서 이 버블 아니야부터 이제 계속 두드리고 네. 만져봤니? 체크하고 하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. 이전에는 반도체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네. 주로 뭐 PC나 모바일이나 뭐 옛날에도 서버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그죠? 네. 그런 거에 따라 다른데 요즘에 반도체 움직인 거는 AI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그 캐펙스 투자 이런 것 때문에 늘었던 거잖아요. 네. 그죠? 그 네. 업황 좋아지는 게 그렇습니다. HBM 쪽으로 가면서 그죠? 네. 그럼 지금 말씀하신 전방 산업 AI에 대한 고민들이 있다고 하면 네. 반도체도 뭐 아무리 호황이라고는 하나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없겠네요.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기 네. 시작한 거죠. AI 쪽에 대해서. 음, 두 번째는 음, 한국은 그들은 AI 관련된 칩과 관련된 문제다 그러면 저 시스템 반도체 쪽입니다. 한국은 그와 연관된 메모리 반도체 쪽이겠죠. 그렇죠. 네, 근데 메모리 반도체는 뭐 이번에 HBM을 통해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와, 이 능력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디램 가격입니다. 이게 지금 벌써 7월 달, 8월 달 되기 시작하면서 7월 달에서도 아니, 업황이 그렇게 좋다는데 가격이 빠지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? 7월 달, 8월 달 보니까 고정 거래 가격 이게 고점에서 이렇게 쓱 하고 1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합니다. 네. 그걸 보는 시장 참여자들이 좀 불편한 거죠. 네. 그러니까 즉 이게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의 가장 큰 핵심은 HBM으로 많이 또 투자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쪽은 그냥 알아서 돌아가겠지. 그래서 즉 이쪽은 지금 다 HBM만 신경 쓰다 보니까 캐파를 늘려서 Q를 확대할 시점이 아닙니다. 이거는 P가 올라가면서 나왔던 호황 중에 하나예요. 그런데 P가 올라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건 알아서 그냥 잘 되겠지 뭐 하고 있던 게 가격이 약간 꺾이다 보니까 이거 뭐 이상한 거 아니야? 라고 하셨을 때 그때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그거죠. PC AI로 들어간 PC가 나오긴 한다는데 너 살래? 아니 가격도 올라가는데 내가 왜 사? 이런 분위기가 좀 팽배한 거고 거기다 또 스마트폰 쪽도 이거 이제 AI가 탑재돼서 뭐 스마트폰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거 갤럭시 S24 나와서 다 바꿨더니 너 AI 기능 쓰니? 어디 있는 건데? 뭐 이거 서클하면 이렇게 그리면은 뭐 검색해 준대. 어떻게 한번 해봐. 이런 쪽이죠. 아직 이용을 못 하고 있는 거죠. 그런 쪽에서 어떤 실효론도 나오고 있고 거기다 이제 서버 쪽도 디램 좀 그렇게 강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어떤 수요들이 제대로 당응하지 못하게 되면 요거 예상했던 것보다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들이 그 빅 사이클이 아니라 작은 소 사이클 정도로 해서 그냥 약간 좀 멈추는 거 아니야? 길게 보면 네. 이것도 캐즘인데 우리가 지금 2차 전지 캐즘 얘기 많이 하는데 반도체도 그렇죠. 결국은 이제 이게 투자한 게 성과를 내고 네. H단으로 확산이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? 지금은 거기서 못 가는 단계니까. 네. 근데 뭐 아까 무슨 PC 같은 데도 AI 탑재되면 뭐 사겠어 하지만 앞으로는 안 살 수가 없다니까요. 예를 들면 윈도우 체계가 바뀌었는데 저는 윈도우 7이 좋아요. 7 네. 탑재된 걸로 싸게 해주세요. 7 안 나오거든요. 네. 지금 우리 뭐 3G, 4G 쓰고 싶어도 다 5G 가입하잖아요. 5G? 네? 5G. 네. 예. 그러니까 답은 6G. 네. 네. 5G 비싸게. 예. 그러니까 그렇게 사양이 바뀌어서 나오지 않겠습니까? 네. 네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말씀하신 실생활에서 이렇게 AI가 좋구나 이걸 아직 잘 못 느끼니까. 그렇죠. 네네. 거기다가 이제 그것도 이제 어차피 이제 윈도우 10이 종료가 됩니다. 올해로 종료가 돼서 이제 11 다 기업들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. 종료가 되고 그렇게 되면 다 여기 안에 그 코파일럿 들어가는 그 네. 버튼 아이들을 넣어놓고 네. 누르고 검색해봐라. 서버 좋으면 구독해라. 이렇게 나오기 시작할 그렇죠. 겁니다. 네. 다 젖어들 거긴 한데 저희가 자꾸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의문을 하기 시작하고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.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다 평정할 만한 사건이 조만간 나옵니다. 뭐가요? 네. 애플. 아이폰. 이번에 16은 뭐 그런 AI 기능 탑재 안 한다면서요? 네. 일단 하드웨어는 그렇게 나오는데 예. 한 달 뒤에 나옵니다. 예. 그러니까 9월 9일 날 또 대선 토론회 있다 보니까 하루 먼저 나오고요. 그렇죠.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. 그러면서 거기 나오기 시작하고 예. 10월 10일 날 한 달 뒤에 인텔리전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. 네, 그래서 그게 결부되기 시작하면서 뭐 변화가 될 거라고
기대를 하는 측면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애플 유저들이 그러니까 써보니까 이게 바로 AI구나라고 해서 야 이거 이렇게 해서 바꾸고 해서 네. 교체 수요와 함께 나오게 되면 거기는 당연히 아이폰 16에는 용량이 높은 게 들어가거든요. 지금까지 6기가 아니라 뭐 8기가 이런 식으로 또 높여 들어가다 보니까 모바일 디램 쪽으로 이제 디램이 살아나면서 와 이게 AI구나 그러면서 다 바뀌는 또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.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. 그때 네. 왜 그 구글에서 먼저 이제 글래스 만들고 이제 애플에서 만들었잖아요. 그때가 얼마? 네. 200만 원이라는데 500만 원이라는데 비전 그죠? 프로입니다. 비전 네. 프로. 네. 그러면서 그때 뭐 하나 사시죠. 그랬더니 네가 사시죠. 막 이랬잖아요. 그죠? 근데 네. 지금 뭐 주변에 쓴다거나 이슈가 되거나 뭐 없어요. 그죠? 박물관에 있어요 지금. 그러니까 잠잠해지니까 네. 이게 세상에 나와서 세상이 알아주고 다 쓰기 시작하고 안착하려면 다 되는 건 아니다. 그렇죠. 그죠? 네. 그런 고민들이 있고요. 자, 뭐 됐고. 네.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되는가? 반도체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보면 소부장단 나눴습니까? 이렇게 삼성전자 네. 하이닉스는 하이닉스 많이 빠졌습니다. 네, 기회입니까? 아니면 여전히 뭐 기회가 아닙니까? 일반적으로 음. 반도체 사이클이 이렇게 갔다가 이제 솔직히 2년 정도 걸리잖아요. 2년에서 한 2년 반, 30개월 정도까지 예상을 하는데 네.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바닥에서 올라와서 한 2년 정도 되다 보니까 사이클이 이제 후반대는 들어왔습니다. 후반대 들어오게 되면 주가가 변동폭이 큰 것 같습니다. 그런 쪽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에 반도체 사이클 다 끝났으니까 매도라는 관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럴 때마다는 좀 낙폭 커서 좀 싸게 가격 메리트 들어온다. 그러면은 들어가 봐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들어갔다가 또 조금 기다려보면 올라오는데 이거를 과거처럼 저 10만 원대, 8만 원대, 10만 원대 사가지고 쭉 20만 원대까지 끌어오던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. 이거는 변동성이 크기 옛날에 때문에 우리 2차 전지 얘기할 때랑 똑같네요. 이거 트레이더 입장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냥 한국 증시가 주식을 갖고 그냥 바이 앤 홀드 했었을 때 원점 아니면 마이너스로 가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.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고가에서 현저가 기준 35.8%. 뭐 네. 다를 수 있습니다. 기준에 따라 제가 보는 거는 삼성전자는 고점 와. 대비 22.3%. 다 계산이 되신 겁니까? 네, 나옵니다. 네. 와, 예.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더 매력적이네요. 그렇게 생각하고요. 네. 그 전에 한 15만 원대 갔을 때 네. 그때가 되게 뭐 PBR 한 배 넘어가면서 막 또 논란이 나왔을 때가 있거든요. 예. 15만 원대 미치면은 그 초반이나 그 밑으로는 늘리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다음 소부장. 네. 소부장은 사실은 잘 갔던 거는 한반, 네, 네. 한미반. 한반. 네. 예.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의 브라더들이 잘 갔잖아요, 그죠? 네. 한미반도체. 그다음에 얘기되는 것도 우리가 한미반도체, 이스페타시스 또 뭐죠? PSK홀딩스 주로 이제 후경정단에서 그죠? 예, 테크인부터요. 예. HBM 관련된 거였었는데 네. 그럼 소부장단에서는 역시 많이 빠진 그쪽 계열입니까? 아니면 좀 주목을 못 받던 다른 계열입니까? 전공정이나 뭐? 네. 일단 여전히 이쪽 메모리 반도체를 본다고 하더라도 HBM을 통해서 새로운 트렌드를 갖고 가는 종목들 보는 게 더 맞다고 생각됩니다. 지금 제가 보기에는 종목을 압축한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확대는 안 시키고 딱 하이닉스로 집중해서 매매하는 게 제일 좋겠다고 보고 그 중에서 만약에 이게 올라가게 되면 이제 나머지 좀 주춤했던 또 HBM으로 관련된 종목들도 올라가겠죠. 근데 지금 레거시 쪽으로까지 보면서 뭐 전공정 장비들까지 이제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냐라는 쪽들은 제가 보기에는 메모리 반도체들이 투자를 안 합니다. HBM만 투자하지 이쪽을 투자를 잘 안 하거든요. 그런 것까지 봤었을 때는 이번 사이클은 전공정까지 막 확대돼서 나오는 거 아니라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다 HBM 신경 쓰다 보니까 디램 쪽에서 가격이 올라오는 정도지 이걸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나중에 HBM4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또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겠죠. 그때 나올 수 있는 게 하이브리드 본딩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본딩 자체가 또 변화가 바뀌는 거죠. 그렇게 나왔었을 때 그때는 또 하나의 또 이제 변화된 종목 쪽으로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. 그때는 또 이제 그 앞단에 있던 미세화부터 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나오기 시작하면 종목이 바뀌나 싶긴 하지만 지금은 거기까지 넘어가게 되면 머리가 네. 아픕니다. 네. 지금은 가능성만 두고 종목들 뭐 몇 개 가능성을 두고 일단 플레이는 하이닉스로 집중하시는 게 좋겠다. 예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은 좀 멀리 깊숙이 가기에는 조금 길을 잃을 위험성이 높아서 네. 숲으로 깊숙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그때 이제 반도체가 좋아지면
장비, 그다음에 우리가 뭐 그다음 단은 소재다 하면서 소재도 그때 한동안 관심 가졌거든요. 네. 뭐 한솔케미칼, 뭐 동진세미캠. 근데 뭐 사실 관심 없어요, 그죠? 네. 그 땅까지 안 간다는 거죠, 관심이. 그렇습니다. 시장의 에너지가요. 네. 그러니까요. 예. 지금은 어쨌든 상단에 있는 대장주 쪽으로 가격의 매력을 가지고 트레이딩 접근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빙고.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. 네. 반도체 이야기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